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제가 어제 다녀온 키아프 프리즈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아니 에곤 실레가 뭐라고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에곤 실레 그림 좋아하긴 하는데 줄을 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 한 1시간은 기다릴 것 같아서 보아하니 짧으면 30분 기다리고 한 평균 40분은 다 기다린 것 같아요. 진짜 길면 1시간은 기다렸을 것 같고, 얼마나 에곤 실레가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많은지를 실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트 프리즈 서울의 최고의 스타는 에곤 실레였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어떤 갤러리도 줄을 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어린이날 에버랜드 줄 서는 것처럼 진짜 줄이 끝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죠.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맛집이라도 줄 서면 전 안 가요. 무리하지 않고, 대신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송이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찾았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찾은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갤러리 안에 있었던 에곤 실레 작품들 규모가 웬만한 에곤 실레 특별전에 못지않은 규모라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에곤 실레 그림을 가졌던 갤러리가 리차드 나지라는 갤러리입니다. 자, 이 갤러리가 80년 정도 됐나? 그렇게 좀 기억하는데 에곤 실레 전문 갤러리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갤러리가 유일하대요. 에곤 실레를 전문으로 다루는 갤러리. 그래서 이번에 출품했던 그 에곤 실레 명작 중에 완성도가 높은 유화 작품은 평균 600억 원 이상을 한대요. 그리고 종이에 그려진 그 드로잉은 약 200억 원 정도 시세가 그렇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독일식 발음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보아하니 쉴레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에곤 쉴레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시고 18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28살에 돌아가셨던, 이른 나이에 요절했던 안타까운 천재죠.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부인 에디트 돌아가시고 다음날 에곤 슐레도 세상을 떠났죠.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주로 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전성기에는. 그리고 보통은 표현주의로 분류를 하는데 디자이너라고도 평가를 할게요. 디자이너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철도 역장이거든요. 이제 성병으로 매도구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남편에 대한 좀 사랑이 시들시들했는지 몰라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대요. 에곤 실레의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어머니와 좀 갈등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머니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곤 실레였죠. 그러니까 에곤 실레가 호기심이 되게 많고, 주로 이 그림의 모티브가 인간의 성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성병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성이란 거는 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성입니다. 죽음과 밀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뜨렸는데, 성 그리고 죽음이 중요한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고 어머니가 사준 거울을 평생 가지고 다녔대요. 이사 갈 때마다 버리지 않고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되게 자주 보면서 표정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어준 별명이 거울 왕자 에곤 실레다. 그래서 자화상이 되게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 손 포즈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마치 힙합 뮤지션처럼 손 그 포즈를 되게 요란하게 꾸밉니다. 그림에도 그런 손 동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스웩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이분의 머리 스타일이 삐쭉삐쭉 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림에선 더 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0년대의 락커들, 특히 펑크락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그 패션에도. 희한하게 60, 70년도에 에곤 실레의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런 뮤지션들에게 특히. 잠깐이지만 한 20일 정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전과가 있는 그런 작가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관 에곤 실레 드로잉 한 점을 들고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외설이다 막 이러면서 불을 태웠다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이제 집을 뒤지면서 많은 드로잉을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고 하거든요. 되게 멍청한 짓이죠. 그 드로잉 잘 간수하고 재테크했으면 이제 한 점에 200억 원 현재 가치로
얼마나 큰 재테크 수단이에요. 무명 예술가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에곤 실레 드로잉 불태운 경찰들 땅 치고 후회했겠죠. 와 그거 몰래 가지고 있을 걸 하면서 그런 일화가 있고, 친동생이었던 게르티를 모델로 또 자주 그렸는데 근친 경향이 있다고 보통 많이 보죠. 동생과 10대에 가출해서 호텔 하룻밤을 묵고 왔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위대한 정신적인 스승이 클림트였죠. 클림트가 없었으면 에곤 실레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천재도 그 재능을 인정해주고 발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생의 기인이 한 번쯤은 찾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에곤 실레에게 기인 중에 한 명을 뽑자면 클림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면서 매니저이면서 동시에 친구가 발리였는데, 사랑은 했지만 결혼하기엔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선택했죠. 에디트라는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욕을 먹기도 하죠. 자, 그나마 이미지 깨끗하게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개된 1910년도의 자화상입니다. 에곤 실레의 그 심플한 감각이 돋보이는 드로잉이죠. 보통은 이렇게 스케치하면 안 해도 깨끗하게 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여기만 칠하면 아쉬우니까 다 채우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 공간만 이 네거티브 공간으로 딱 비워놓으니까 아주 감각 있어 보이죠. 그 미완성처럼 보이지 않고 되게 세련돼 보이는 그 특유의 그런 멋이 있습니다. 요런 느낌을 되게 자주 구사하죠. 평범한 자화상 그 사실주의 그림은 아닌 게 뭐냐면, 아무리 이날 컨디션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 색깔이 이렇게 초록빛깔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죽은 사람처럼, 외계인 색깔처럼. 그래서 뭔가 자기 느낌대로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에곤 실레의 뭐 특징이기도 하고, 또 표현주의 화가들의 공통 특징이기도 하죠. 이후에 나오는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 뭔가 파괴를 위한 파괴? 억지로 새로움을 보여주려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있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억지 새로움? 그래서 되게 산만한 카오스 그 자체. 특히 독일의 표현주의가 그런 그림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에곤 실레의 표현주의는 디자인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해요. 그래서 제가 에곤 실레를 분류할 때 이제 무조건 순수미술 작가가 아니라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기도 했다. 디자인 관련된 주문도 실제 받았습니다. 그 귀족 저택의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하는 주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현실화되진 못했지만, 에곤 실레 그림 치고는 좀 완성도가 좀 애매한 그림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한 그림들이 개인 갤러리 소장이다 보니까 대중의 공개가 안 됐고 알려지지 않은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화상도 그렇고, 그냥 이게 얼굴을 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알 수 없는, 여자를 그린 거는 뭐 사실이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좀 애매한 그림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 봤던 드로잉이고, 에곤 실레 특유의 감각적인 잘 나온 완성도 있는 드로잉이지 않을까. 에곤 실레에게 드로잉은요 완성작입니다. 이 여백은 의도적인 여백이기 때문에 배경까지 빼곡히 채우는 유화와 전 동급이라고 봐요. 종이에 그렸다고 유화보다 아래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에곤 실레 그림에서는 드로잉이 메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곤 실레에게는 간결하게 색감을 절제해서 이 안에 썼고, 그리고 은밀한 부위가 딱 나오죠. 에곤 실레 특유의 간접적으로 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즈도 되게 외설적이죠. 그리고 특유의 태폐적인 뭔가 이 모습, 그런 게 보입니다. 무심한 듯한, 근데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느낌 되게 강하고 고수의 느낌이 제대로 나는 그런 그림. 제가 다른 표현주의 화가들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분류는 표현주의로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조로 구별하기도 좀 애매한 독보적인 화가죠. 그리고 이제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옷을 벗는 여인인데 부인 에디트를 모델로 그린 작품이고, 에디트 그림 중에 만약에 줄무늬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한창 에곤 실레가 복무 중일 때거든요. 왜냐면 그때 돈이 한창 없을 때예요. 이 에디트도 그렇고 그 줄무늬 커튼 천을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던,
부잣집 딸이지만 전쟁 중이라서 그만큼 이 부자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 부인의 표정이 영원히 없네요. 이 에디트가 발리하고는 다르게 막 누드 모델로 이렇게 모델 쓰는 거를 좀 꺼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모델 자꾸 시키고 옷 벗기는 거 시키니까 실은 표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화가들에게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누가 봐도 에곤 실레다, 누가 봐도 어떤 작가다, 이런 게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가들이 또 오래 가고, 요즘에는 흉내내는 게 좀 쉽긴 해요. 근데 현대 미술 중에서도 에곤 실레면 이번에 프리즈에서도 마스터즈 이 섹션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미술 중에서는 고전이잖아요. 이런 화가들은 일단은 그림을 그렸으니까 흉내내기 힘든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현재의 화가들도 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에곤 실레의 이런 질감 처리, 이런 터치, 이런 게 있으니까. 드로잉 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잠자는 커플인데, 이건 연필로 딱 심플하게 드로잉 했는데, 펜으로 그렸으면 와, 이것도 하나의 강렬한 작품이 될 뻔했는데 살짝 이제 연해서 아쉽긴 해요. 심플한데 좀 주제는 그렇게 좀 건전한 주제는 아니죠. 근데 이게 사랑한 사람이라 따졌을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드로잉이기도 하고, 그 설정도 나름 재밌죠. 에곤 실레 자화상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뭐 발리일까요, 에드트일까요? 연도는 잘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잠자고 있는 그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 둘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 딱 심플하게 입을 딱 그리니까 더 멋있죠. 그쵸, 행복한 커플이죠. 잠자는 커플을 아름답게 묘사한, 그래도 에곤 실레 그림치고는 건전한 커플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검색에 안 나옵니다.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좀 희소성이 높은 드로잉이긴 한데, 근데 또 나쁘게 보면 아주 인기가 많지는 않아서 또 안 팔렸고, 덜 알려진 그림일 수도 있고, 얼굴은 안 보이고 그 고개 숙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갤러리에서는 제목도 있고 누군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무제 시리즈가 많다고 하니까 갤러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또 안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신비로워 보이는 그림이기도 하고, 다른 에곤 실레의 그 멋진 드로잉에 비하면 조금 포즈라든지 이런 게 좀 애매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제목은 따로 있긴 한데 자기 위로를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거래요. 이 작품 제가 이미지 따온 거는 이번에 프리즈 기사, 한국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거든요. 기사에서 전부 다 실기는 애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린 그림 올린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나온 그거를 올리기엔 되게 애매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잘랐다면 되게 촌스러운 거죠. 보여줄 거면 다 보여주시지. 이 드로잉 역시 이전에 공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에 안 잡히더라고요. 전체의 그 드로잉 모습이 너무 궁금한 작품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자른 거 보아하니 자체 편집 맞네요. 아, 이 사람들 멀었습니다. 인식이. 이걸 촌스럽게 이걸 자르다니. 이게 뭐라고. 아무튼 다들 뭔가 의식하셨는지,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리면, 그러니까 다들 너무 적나라한 작품은 제외하고 조심스럽게 올리셨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에곤 실레 작품 너무 적나라한 거 올리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남 의식 되게 많이 한다는 게 또 여기서도 보이죠. 여러 드로잉이 있는데 무슨 이게 적나라한 드로잉은 아무도 안 열려요.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좀 공개 좀 하셨으면 제가 좀 찾아가지고 좀 많이 소개해 드렸을 텐데, 메인 작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차드 나지 갤러리에서 완성도도 있고 캐릭터가 좀 강한 성향의 그림이라서 저는 이게 메인이라고 보고 이거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느낌이 강한 그림이니까. 이 누드와. 근데 인스타에 아무도 안 올려요, 이걸. 아, 이 소심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예술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에곤 실레를 두고 어떻게 보면 누드화를 그리니까 되게 퇴폐적이고 문란한 화가로 여길 수도 있으나, 다르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화가라고도 생각해요. 또 지인에 따르면 의외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다고 지인이 밝히고 있거든요. 인간이라면 본능이니까 이 모습을 되게 솔직하게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가장 순수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누드 상태잖아요. 가식적인 거 아무것도 없이. 사람 누구나 벌거벗고 태어나니까 그 모습을 아무런 편견 없이 보여준 게 에곤 실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솔직하고 순수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막 감추고 그런 게
이게 오히려 순수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의식한다는 거. 그렇지 않을까 반대로. 순수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 엉뚱하게 시비를 거는. 그 다음에 이 작품도 되게 완성도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번 작품 중에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띄었던, 게다가 되게 컬러풀하니까 더 돋보였던, 그림 자체만 봐서도 이게 하나의 또 패턴 디자인이기도 하고 하나의 일러스트 그림 같은 매력적인 그림이더라고요. 아무튼 폴디 오드진스키 초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소녀가 크루마우라는 지역에서 버스 기사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용도가 이 드로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래 습작이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이너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토클레 저택이라고 해서 귀족이라든지 부르주아의 주문을 받았겠죠. 그 저택의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을 위한 습작 스케치 그림이었대요. 그러니까 유화로 스케치를 한 거죠. 컬러도 봐야 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화되진 못했죠. 만약에 이게 실제 스탠드 글라스로 나왔으면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또 되었겠죠. 그래서 예술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천재 예술가 한 명이 도시에 태어나면 도시를 먹여 살리죠. 가우디처럼. 에곤 실레와 클림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 혜택을 빈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녀가 다른 그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성숙해 보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유의 에곤 실레의 손 모양이 나오죠. 손을 매우 과장되게 그립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의 손처럼 길쭉하게, 굉장히 마르게 그립니다. 형태가 엄연히 좀 틀렸거든요. 그런데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고 스타일처럼 보이는 게 에곤 실레의 그 손 드로잉의 특징이죠. 자, 이번에 전시는 안 됐지만 제가 이전에 이 폴디 오드진스키 이 모델로 그린 다른 그림을 이전에 먼저 봤거든요.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 보르네 미사, 이 그림이 좀 더 간결하고 잘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티센 가문에서 수집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멋 보세요. 이 화이트 날리는 그 애드립, 이런 것도 되게 멋있고, 이게 태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뭔가 후광 효과,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포즈도 비슷하네요. 대신에 손을 안 잡고 있구나. 여기는 이걸 비교하는 재미. 같은 연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쁜 디자인 그림입니다. 진짜로 간결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간결한 드로잉이 유행할 때는 아니거든요. 회화에서도 아직도 복잡하게 뭔가 꽉꽉 채우는 그림이 대세였잖아요. 에곤 실레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로잉이 메인인 그림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왔던 그림 중에 하나가 손을 올리고 있는 그 여인 누드입니다. 어떤 모델인지는 좀 불확실해요. 발리도 아닌 것 같고, 얼굴 봐서는 에디트도 아닌 것 같고, 다른 모델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기 아지트에서 소녀를 벗기고 그린 그림일 수도 있겠네요. 연도 보니까 11년도 12년도에 잡혀 들어갔으니까. 근데 강제로 애들 유혹한 게 아니라, 너는 10대 애들이 에곤 실레 작업실에 놀러 오고 막 그랬어요. 강제로 옷 벗긴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모델한데 너 좀 모델 서줄래? 그래서 한 거죠. 네. 제 기억에는 그 재판에서 아동 납치죄는 면제됐고, 아이들 누드를 전시한 그 죄목으로 형을 살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네요.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남자. 에곤 실레 특유의 손이 또 나왔고, 드로잉에 딱 부분만 칠한 느낌. 이 그림도 되게 간결하죠. 되게 심플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약간 예견한 드로잉. 멀리서 보면 그냥 요런 형태의 불을 그린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고개 숙이고 있는, 생각해보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포즈도 은근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뭔가 괴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포즈이기도 하고. 에곤 실레의 유화 기법이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쵸? 에곤 실레 외에는 이런 기법, 그죠? 안 그렸는데 이 미완성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여백이 많이 보이거든요. 요런 데도 그렇고 전혀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살짝 질감 처리하는데도 이게 대충 그렸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대단한 거죠. 정사각형으로 잘린 그 여인 작품 영상에 살짝 보였어요? 맞네요. 이 작품이구나. 이게 뭐라고. 그냥 다 올리면 어때. 이 소심한 분들. 검은 머리의 여인 초상. 아주 태폐적인 분위기에 몸을 아예 이제 생략하고 이 머리만 칠해놔서
간결하게 이제 끝냈는데 입술만 빨가니까 더 퇴폐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에곤 실레 특유의 이 거친 터치를 제가 이전에 표현했을 때 마치 화강암, 돌질감 같다, 퇴적암? 아무튼 이런 거친 느낌. 그래서 자연물 그릴 때 더 잘 어울리는 질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보이네요. 왜 이렇게 마른 얼굴들이 많은지. 에곤 실레 자체가 말랐고요. 원래도 말랐는데 희한하게 더욱 빼빼마르게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곤 실레 자화상 그릴 때. 요거는 그래도 옷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나타나는데, 근데 보통은 자기 자화상 그릴 때 지금의 셀카 찍는 게 자화상 그릴 때의 심리와 약간 비슷한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셀카 찍으면 많이 보정하잖아요. 자체 보정. 앞티 없애고, 살이 많으면 좀 이제 날씬하게 해주고, 너무 마르면 부풀리고 막 키우고 그럴 수도 있고. 마른 사람들의 컴플렉스는 되게 마른 거거든요. 그 말랐다는 말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근데 에곤 실레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자화상 그릴 때 오히려 자신의 컴플렉스를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누드화 그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자아가 강한 화가다.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 느낌이 많다고 하시고, 그래서 락커들이 좋아했나 봐요. 이 펑크하는 사람들. 그나마 좀 따뜻해 보이는 에곤 실레답지 않은 건전한 그림입니다. 헬렌 구른발트와 그녀의 딸 레니의 초상. 엄마와 딸의 그런 따스함이 느껴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선 처리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매력적인 드로잉이죠. 이런 거 제 스타일입니다. 메들린 근처의 주택가 소나무. 여기가 빈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근교입니다. 이곳의 풍경화를 그렸는데 여기가 나무니까 뭐 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를 다 생략하고 그냥 멀리서 보면 무슨 풍선 날아가나? 뭐 그런 느낌 같기도 한데 이게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멋스러움 보세요. 요 포인트 컬러 지금 몇 개만 색칠하고 나머지 생략. 근데 제가 요런 스타일 드로잉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요런 감각, 이거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요런 감각. 에곤 실레가 주로 누드화라든지 사람 인체 드로잉이 워낙 유명해서 풍경화는 덜 알려져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에곤 실레의 풍경화 좀 찾아보시면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집에 딱 걸어놔도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드로잉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것도 디자인과 이 순수미술의 경계에 있죠. 뭐 거의 일러스트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요런 드로잉 일러스트레이터가 최근에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의 거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완성 아닐 겁니다. 에곤 실레에겐 이게 완성일 거예요. 감각적인 미완성. 이중자화상 에곤 실레도 몇 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로이트랑 같이 활동했을 시대거든요. 프로이트도 빈에서 많이 활동했고, 근데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중요한 이론가이기도 하니까 프로이트가 자아 분열, 프로이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중자화상 이런 게 다른 그림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얼굴 막 여러 개 달린 그런 그림도 간혹 등장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좀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특유의 말라 비틀어진, 나쁘게 말하면 추하게 그렸지만 또 좋게 보면 되게 멋있게 그린 손 또 나옵니다. 스웩이 있는 손. 이 선 띄워놓은 거 보세요. 이거 재밌죠? 선 띄엄띄엄. 공기 반 선반, 공기 반 선반. 이런 게 이제 멋스러운 드로잉이죠. 그냥 얼굴로만 보고도 이제 에디트라는 게 딱 보입니다. 이때는 살림 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꽃을 들고 있는 여인 에디트인데 목걸이 럭셔리한 걸로 봐서는 괜찮아졌을 땐가 모르겠어요. 근데 에디트 그릴 때 은근 표정이 없네요. 아까부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에디트 그린 드로잉 보면 기뻐 보이는 표정은 별로 없네요. 근데 에곤 실레 그림 자체가 표정이 막 웃고 있는 건 뭐 전체적으로는 없으니까. 유난히 에디트의 무표정은 계속 기억에 남네요. 이 옷이 좀 두툼한 옷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 털 느낌이 나네요. 외곽선에서. 얼굴이 말상? 유럽에 얼굴 말상인 분 많아서 워낙. 지금 이제 에곤 실레랑 에디트가 1918년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말년의 인생 핍니다. 에곤 실레. 말년이 안타깝게도 27살 정도죠. 말년의 전성기고. 마지막 전시 대성공 거두고 그림 다 팔리고 벽화 주문도 받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죠. 1918년. 거의
돌아가셨을 그 연도가 전성기입니다. 아, 너무 비극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정말 정보가 잘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를 그린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같네요. 이거 봐선 들어 누워있는 걸 그린 건가요? 동화책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시고 굴뚝 청소하고 나온 것 같은 감상평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작품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아무도 안 올리십니까? 한국분들 자신감 있게 올리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에곤 실레 누드 올렸다고. 제가 찍었으면 올립니다. 그냥 못 찍어서 그렇지. 아무튼 이 작품이 멀리서 봤을 때도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모델을 그린지는 모르겠어요. 에곤 실레가 그 배경까지 유화를 이렇게 밀도 있게 완성한 작품이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만약 팔린다면 600억 이상의 가치를 할 가능성이 많죠. 복스럽고 이쁘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 좀 착하게 생기셨죠. 손을 모으고 있는 게 모델이 소심하다고 하시고, 손 모으고 있으면 약간 소심한 거군요. 팔이 긴 이유가 있냐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에곤 실레가 팔을 좀 길게 표현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에곤 실레는 표현주의 화가답게 좀 과장을 많이 하니까요. 손도 길게, 팔도 길게. 알고 보면 인체에 굴곡 찐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뭔가 쭈뼛거린 느낌? 진격의 거인 느낌. 질감을 보면 진격의 거인 질감이긴 하죠. 고야의 말년 블랙 페인팅 시리즈 보면 사투르누스라고 해서 아들 잡아먹는 그래서 신화에 신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 그림 보면 진짜 괴물이 사람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진격의 거인 느낌이 나오죠. 그 느낌하고 에곤 실레의 질감 처리랑 약간 겹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몸에 테두리를 표현한 게 신기하다고 하시고, 하얀 살을 돋보이게 하려고 좀 강조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할게요. 이거 편집하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아무튼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빨리.